이곳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공간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에 남아버린 이야기들, 그날의 사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미연의 삶은 이제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는 감정이었고 도유는 위로였다. 처음엔 구분이 명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도윤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이제는 거의 격일로 만나고 있었다. 처음엔 커피였다. 동네 카페에서 가볍게 수다를 떨었다. 그 다음엔 식사였다. 도윤은 항상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남동의 프렌치 레스토랑, 청담동의 일식집. 이렇게 비싼 데 와도 돼요? 미연이 물었다. 당연하죠. 도윤이 웃었다. 미연 씨 같은 분은 이런 곳에 오셔야 해요.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도윤은 말이 달았다. 미연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관심, 인정, 존중. 현수가 30년 동안 주지 않았던 것들을.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려요. 도윤이 말했다. 색깔이 미연 씨 피부톤이랑 딱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현수 형이 안 해줬나 봐요? 믿을 수 없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한테. 미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예순의 나이에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니 어색했지만 동시에 기뻤다. 어느 날 도윤은 선물을 건넸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다. 이게 뭐예요? 미연이 놀랐다. 작은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미연은 쇼핑백을 열었다. 안에는 에르메스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가격표를 보니 100만 원이 넘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미연이 당황했다. 미연 씨한테는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미연은 결국 선물을 받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둘러봤다. 우아했다. 자신이 달라 보였다. 값비싼 물건이 주는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다. 도윤은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그냥 친구로서?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며칠 후 도윤이 또 연락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있어요. 왜요?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서요. 함께 가실래요? 어디요? 가면 알아요. 좋은 곳이에요. 미연은 도윤을 만났다. 그는 외제차를 몰고 왔다. 벤츠 S클래스였다. 와, 차가 정말 좋네요. 미연이 말했다. 타보세요. 편해요. 그들은 차를 타고 강남을 벗어났다. 한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향했다. 미연은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도윤은 웃으며 비밀이라고만 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 리조트 앞에 멈췄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발레 파킹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미연이 물었다. 제가 회원으로 있는 리조트예요. 저녁 먹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죠. 그들은 리조트 안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은 전망이 좋았다. 통유리 너머로 호수가 보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미연이 감탄했다. 미연 씨만큼은 아니지만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저녁은 풀코스였다. 전체, 수프, 메인, 디저트, 와인도 곁들여졌다. 미연은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현수는 평생 이런 곳에 데려온 적이 없었다. 맛있어요? 도윤이 물었다. 너무 맛있어요.
미연이 대답했다. 이런 곳 처음이에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저랑. 미연은 그의 눈을 봤다. 도윤의 눈빛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 도윤 씨,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래도 되나요? 당신은 남편 친구잖아요. 현수 형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 사람은 배신자예요. 미연 씨를 배신하고 젊은 여자한테 가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연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미연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미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도윤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달콤했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도윤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미연이 물었다. 왜냐하면 도윤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저는 미연 씨를 좋아하니까요. 미연의 심장이 뛰었다. 좋아한다고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요. 현수 형 동창회에서 미연 씨를 봤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왜 저런 여자가 저런 남자랑 있을까?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연 씨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지적이에요. 현수 형이 몰라봤을 뿐이에요. 미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말을 들으니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미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알아요. 도윤이 대답했다. 댄스 강사죠? 미연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미연 씨를 신경 쓰다 보니 알게 됐어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네. 미연 씨가 누구를 만나든 저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친구로든 아니면. 도윤이 말을 멈췄다. 다른 관계로든. 미연은 혼란스러웠다. 진우가 있는데 도윤까지? 하지만 도윤의 말은 매력적이었다. 그는 물질적인 것들을 줄 수 있었다. 진우는 감정을 줬지만 도윤은 안정을 줄 수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미연이 말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녁을 먹고 그들은 리조트 정원을 산책했다. 밤이었고 별이 빛났다. 도윤은 미연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줬다. 추우시죠? 고마워요.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호수를 바라봤다. 물 위로 달빛이 반사됐다. 미연 씨, 도윤이 말했다. 남은 인생 외롭게 살 필요 없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혼하세요. 현수 형이랑.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 인생 사세요. 행복하게. 이혼. 미연이 그 단어를 음미했다. 당연한 거예요. 현수 형은 이미 당신을 배신했어요. 왜 당신이 참아야 해요? 재산 분할이. 걱정 마세요. 도윤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 있어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죠. 중고차 매매단지, 그거 30년 동안 같이 운영한 거잖아요. 반은 당신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미연은 계산하기 시작했다. 매매단지의 가치는 최소 50억은 될 것이다. 아파트는 10억, 예금은 5억 정도. 총 65억. 반으로 나누면 32억. 32억이면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반은 내 거겠죠? 미연이 물었다. 당연하죠.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법적으로 당신 권리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미연은 그의 말을 믿었다. 도윤은 늘 자신감이 있었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좋은 차를 몰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고 명품을 선물했다.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미연이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인생은 짧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그날 밤 도윤은 미연을 집까지 태워다 줬다. 차 안에서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려 했지만 미연은 고개를 돌렸다. 아직은. 미연이 말했다. 알겠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미연 씨, 언젠가는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미연은 차에서 내렸다. 집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미연은 진우를 만났다. 그에게는 도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진우는 순수했다. 그에게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았다. 요즘 뭔가 고민 있어 보여요. 진우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쉬어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진우는 그녀를 걱정했다. 진심으로. 미연은 그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진우는 댄스 강사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만약 이혼하고 그와 함께 산다면 32억이 있으면 괜찮을까? 아니면 더 안정적인 사람이 필요할까? 미연 씨 사랑해요. 진우가 속삭였다. 나도. 미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도윤이 다시 연락했다. 변호사 만나볼래요? 상담 무료예요. 미연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좋아요. 그들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에서 만났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박선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미연 씨. 선영이 악수를 청했다. 도윤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들은 상담실에 앉았다. 선영은 서류를 꺼냈다. 먼저 간단히 여쭤볼게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이요. 자녀는? 둘이요. 다 독립했어요. 남편분 직업은? 중고차 매매업이요. 사업체 규모는 어느 정도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긴 해요. 직원이 10명 넘게 있고, 선영은 메모를 했다. 재산 규모는 대략 파악하세요? 아파트 하나, 매매단지 건물이랑 부지, 그리고 예금이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60억에서 70억 사이. 선영의 눈이 빛났다. 그 정도면 상당한 규모네요. 재산 분할하면 최소 3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미연이 놀랐다. 물론이죠. 30년 동안 결혼 생활 유지했고 당신도 가정에 기여했으니까요. 법적으로 절반은 당신 거예요. 미연은 가슴이 뛰었다. 30억? 그 돈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진우와 함께든 도윤과 함께든 아니면 혼자든. 하지만 선영이 말을 이었다. 남편분이 순순히 동의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안 해요. 특히 사업가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선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 그게 있으면 유리해져요. 외도 증거. 미연이 중얼거렸다. 있으세요? 선영이 물었다. 봤어요. 직접 사무실에서 젊은 여자랑. 그럼 사진이나 영상은? 없어요. 그럼 구해야 해요. 선영이 명함을 건넸다. 여기 제가 아는 사설탐정이에요.
의뢰하면 증거 확보해 줄 거예요. 미연은 명함을 받았다. 사설 탐정.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이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미연이 물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요. 확실한 증거 나올 때까지. 그렇게 비싸요? 30억 받으려면 투자해야죠. 도윤이 옆에서 말했다. 제가 낼게요. 네. 미연이 놀랐다.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재산 분할받으면 갚으세요. 하지만 미연 씨, 저 도와주고 싶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 그게 제 바람이에요. 미연은 감동했다. 도윤은 정말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았다.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모든 걸 도와주려 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미연이 말했다. 천만에요. 상담을 마치고 미연은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현수의 외도 장면을 찍어달라고. 탐정은 흔쾌히 승낙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2주가 지났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증거 확보했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미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증거가 잡혔다. 이제 이혼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미연은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다. 도윤도 함께였다. 탐정은 봉투를 건넸다. 여기 있어요. 사진 50장, 영상 3개. 미연은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현수와 지은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사무실에서 껴안는 사진, 영상도 있었다. 선명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도윤이 말했다. 이제 이혼 소송 걸 수 있어요. 미연은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의 배신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끝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집에 돌아왔다. 현수가 거실에 있었다. 드물게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당신 왔어? 현수가 물었다. 네. 미연이 짧게 대답했다. 저녁은? 안 먹었어요. 배 안 고파요. 미연은 자신의 방으로 가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돌아섰다. 얘기 좀 해요. 현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슨? 이혼이요. 그 말에 현수가 고개를 돌렸다. 뭐? 이혼하고 싶어요. 미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현수는 잠시 미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네. 미연이 당황했다. 이혼하자.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미연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어리둥절했다. 현수는 항상 집착했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이혼에 순순히 동의하다니. 정말 괜찮아요? 미연이 물었다. 어차피 우리 끝났잖아. 현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도 다른 남자 있고 나도 내 길 갈 거고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현수가 무심하게 말했다. 변호사 통해서. 미연은 석연치 않았다. 현수의 침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하지만 곧 안심했다. 그가 순순히 동의한다면 일이 쉬워진다. 알았어요. 그럼 내일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게요. 그래. 미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이혼한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녀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동의했어요. 순순히. 곧 답장이 왔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미연 씨. 이제 자유예요. 미연은 미소를 지었다. 자유. 그 단어가 달콤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현수가 왜 그렇게 쉽게 동의했는지,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윤이 진짜 누구인지. 현수는 안방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재산은 모두 제 명의로 바꿔놓은 거 맞죠? 네, 회장님. 3개월 전에 다 처리했습니다. 매매단지는 법인으로 전환했고,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예금은 여러 계좌로 분산했습니다. 좋아. 그럼 미연이한테 줄 건 거의 없겠네. 기껏해야 위자료 몇 억 정도입니다. 현수는 냉소를 지었다. 30억을 꿈꾸고 있겠지. 바보 같은 여자. 한편 도윤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형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미연 씨가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재산 목록 다 넘어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 여자 믿게 만들어. 모든 재산 정보 빼내야 해.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미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행복했다. 곧 자유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두 남자, 현수와 도윤은 모두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다. 미연은 속삭였다. 이게 사랑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오직 욕망과 배신만이 있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 사연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